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.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연립방정식과 행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행렬의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가 연립방정식 푸는 것이거든요. 자, 첫 번째 스타트 잘 해봅시다. 가장 기초부터 x 플러스 2y는 3, 또 3x 플러스 4y는 5, 이러한 식이 있다. 첫 번째 식을 1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2식이라고 이렇게 했죠. 중학교 때는. 그런데 지금부터서는 이 첫 번째 식을 1행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2행이라고 합시다. 이 수식을 행렬 형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. 그러면은 이쪽 개수가 1, 2, 여기는 3, 4죠. 그리고 우측 상수는 3, 5죠. 이 수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앞에 개수 행렬 1, 2, 3, 4 하고 뒤에 미지수 x, y 이거 이코르 우측에 거 3, 5. 여러분들이 행렬의 곱셈을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1x 플러스 2y죠. 그것은 3. 또 이렇게 하면은 3x 플러스 4y는 5. 그렇게 되어지죠. 행렬의 곱셈을 멋지게 정해 놓으니까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적어 놓을 수가 있죠.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적에 궁극적으로 XY를 구하는 것이 목표잖아요. XY를 구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변형시켜 줬냐면은 앞에 있는 개수들 있죠. 이 개수들과 우측 상수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또는 투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결국은 x는 뭐 y는 뭐 그렇게 구해냈지요. 연립방정식을 풀 적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. 가감법, 대입법, 등치법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고쳐서 풀 적에는 가감법이 사용이 되어집니다. 가감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갑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앞에 개수들이라고 했잖아요. 그 개수들을 요리조리 잘 조정해 가지고 XY를 구해낸다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행렬 방정식 형태에서도 미지수 XY는 우리가 구해야 할 최종 목표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번거롭게 행렬 방정식에다 일일이 적어주지 않고 생략해서 쓴다.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략된 식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때는 반드시 XY를 되살려 넣어줘야 한다. 즉 말해서 AX 플러스 BY는 알파, CX 플러스 DY는 베타. 이것을 행렬 방정식으로 고치면은 A, B, C, D가 개수 행렬로 나오고 그 뒤에 미지수 XY가 나와가지고 이코르 알파, 베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미지수 XY를 생략해가지고 A, B, C, D 개수 행렬 적어주고 짝대기 하나 꺼놓고 알파, 베타 적어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X와 Y를 생략해서 나타낸다. 고로 A, B, C, D 짝대기 끊고 알파, 베타를 원래 행렬 상태로 되돌리려면은 개수 행렬 A, B, C, D에다가 X, Y 미지수를 행렬 곱해주고 이코르 알파, 베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. 고로 이 행렬 방정식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적어줍니다. 즉 1, 2, 3, 4 이것은 개수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코피션트 마트릭스 여기에서 x, y를 제거를 해버리고 나머지 것을 적어줄 적에 1, 2, 3, 4 적어주고 뒤에 있는 3, 5 이것을 적어주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짝대기 하나 꺼주거든요. 이 형태의 행렬을 첨가 행렬 또는 확대 행렬 이렇게 불러주거든요. 또는 확대 개수 행렬 그렇게도 불러줘요. 확대 행렬, 확대 개수 행렬. 오그멘티드 마트릭스 이것이 확대 행렬이야. 확대 행렬 이 수식이 궁극적으로는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.
이것을 잘 요리조리 요리를 해가지고 XY를 구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요리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. 다만 그 방법을 행렬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약간 주의해줘야 된다는 것만 다루고 근본적인 원리를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야. 일단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 적에는 여기에서 이게 일식 또는 일행이죠. 고로 이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이행을 더해 봅시다. 즉 일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9 그렇게 되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. 그리고 이식 또는 이행은 그대로 적어줬어. 그래가지고 플러스 시켰죠. 플러스를 시키면 x가 들어있는 건 소구가 되어지고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마이너스 2y, 두 개 플러스 시키면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어지죠. 그래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이행으로 둘 거예요. 즉 말해서 이것이 지금 이행인데 이행을 어떻게 변환시켜 줬냐면은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놈의 이행을 합쳐줘 가지고 그 결과인 이것을 새로운 이행으로 두겠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은 행렬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자 1, 2, 3, 4, 3, 5 이것이 확대 행렬이죠. 그래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행으로 놨다겠어. 그러면은 이행은 0x-2y는 마이너스 4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0x-2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변화되어진다 그 말이야. 그러면은 이러한 수식이 이렇게 간단화 되어졌고 이 수식에서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이행을 더한 것을 이행으로 놨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. 이 이행 있죠? 여기 이행을 뭘로 곱해줄 것이냐면은 여기 보세요.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또 이행으로 넣을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이것은 y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 그렇게 되어지죠. 고로 이것을 새롭게 이행으로 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이행인 여기에다가 두게 되어지죠. 그러면은 0x 플러스 1y는 2 그렇게 되어지죠. 고로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0x 플러스 1y는 2 그런 형태가 되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새로운 이행으로 두게 되는 케이스가 되어지죠. 이 케이스가 이놈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거냐면 보세요. 여기 이행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갖고 거기에다가 일행을 합쳐 줄 거야. 지금 현재 일행은 계속 1, 2, 3 그렇게 되어져 있죠. 즉 x 플러스 2y는 3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야. 그러면 y는 이코르 2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가지고 일행을 더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? 이것은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어지죠. 거기에다가 일행을 더해줬어. 그것을 다시 일행으로 놨단 말이야. 즉 말해서 이거 보세요. 이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어지죠. 지금 이게 여기다가 뭘 더했어? 일행 또는 일식을 더했죠. 일식은 뭐야? x 플러스 2y는 3이잖아요. 얘와 얘를 더한 것을 제가 일행으로 또 놨잖아요. 고로 얘를 더하면 뭐예요? x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이것을 새로운 일행으로 놨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은 1x 플러스 0y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. 즉 말해서 이것을 즉 최종적으로 변경된 확대 행렬 이것을
다시 연립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? 이것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죠. 즉 1, 0, 0, 1 또 xy 이것은 마이너스 1, 2 그렇게 되어지죠. 이 식으로부터 x는 이렇게 하면은 x만 남죠. 우변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y는 2 그렇게 되어지잖아요. 고로 최종적으로 확대 행렬의 개수 행렬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되어지면은 그 짝대기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된다? 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. 이것이 단위 행렬이 되어지면은 단위 행렬에다가 xy라는 미지수를 곱해봐야 그대로 xy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, y는 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변경시키지 않는 기본 행연산 세 가지를 다시 적어보자. 달리 말하면 여기 보세요.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변경하지 않는 기본 행연산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. 즉 말해서 이 수식을 이러한 확대 행렬로 나타냈고 여기에다가 이러한 조작을 차근차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대 행렬의 개수 행렬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되어졌고 그 단위 행렬 옆에 붙어져 있는 이것이 미지수 답이 된다고 했잖아요. 그렇게 된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잘 정리해보자. 즉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변경시키지 않는 기본 행연산 세 가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서 저희가 이러한 연산을 취해주고 이러한 연산을 취해주고 이러한 연산을 취해줬다고 할지라도 x, y는 변했어? 안 변했어? 안 변했잖아요. 안 변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. 연립방정식의 해를 변경시키지 않아. 즉 x, y 미지수는 변경시키지 않아. 그러한 조건 하에서 행을 이렇게 연산, 즉 요리조리 바꿔봤단 말이에요. 그렇게 바꿔주긴 주되 정답 XY가 바꾸어지지 않으면서도 행을 바꿀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지만 정리해서 적어보자 그 말이야. 행의 위치를 서로 바꿔준다. 이래도 답은 변하지 않죠. 즉 말해서 이것을 일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행이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옮겨 가지고 이것을 일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행이라고 해도 전혀 답은 변하지 않는다. 맞는 얘기죠. 그 다음에 하나의 행에 0 아닌 상수를 곱해준다. 그래도 답 XY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. 즉 말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양쪽에 딱 곱해줘도 최종적인 답 x, y는 안 곱해준 경우하고 답이 어때? 같다 그 말이야. 그 다음 세 번째, 특정 행에 상수를 곱한 후 그 결과를 다른 행에 더해준다. 그래도 미지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. 즉 말해서 이거 보세요. 지금 현재 일행 있죠.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그것에다가 2행을 더해서 2행을 더해준 이 결과 자체를 다시 2행에다 적어놔도 본 방정식의 미지수 xy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. 이것을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주로 했냐면은 이거 보세요. i번째 행에 알파를 곱하고 이때 알파는 0 아니야. 그리고 j번째 행에 베타를 곱하여서 서로 더한 그 결과를 j번째 행으로 해도 수식의 답이 변하지 않았었죠. 이것을 가감법을 때 주로 많이 했지요. 이런 식으로 봤을 적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? 연립방정식을 행렬방정식으로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행렬방정식을 확대 행렬 형태로 써주고 그 확대 행렬 그 상태에서 이러한 세 가지 조작을 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대 행렬의 개수 행렬 부분이 무엇이 되게 한다? 단위 행렬이 되어지게끔 해 놓으면은 이 짝대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미지수들에 해당하는 값들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.
왜 그렇게 된가 한번 봅시다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것은 단위 행렬이죠. 이 단위 행렬에다가 미지수 x, y, z 요 행렬을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. 이렇게 곱해준 그 결과가 4, 5, 6이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x, y, z를 구해보시오. 그런 질문을 받았다. 그러면은 이쪽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x는 4고 y는 5고 z는 6이요.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대 행렬로 적으면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, 이렇게 되어지죠.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확대 행렬에서 계수 행렬 부분이 단위 행렬로 되어 있죠. 1, 0, 0, 0, 1, 0, 0, 0, 1 이렇게 되어져 있을 적에는 이 짝대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미지수들의 값이 되어진다 그거예요. 다만 그 미지수 값들이 여기서는 x, y, z 순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x는 4, y는 5, z는 6 그리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 보세요. 기본 행연산의 지향점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, 계수 행렬 쪽이 무엇이 돼야 된다? 단위 행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. 즉 확대 행렬에서 계수 행렬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되게끔 기본 행연산을 막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, 아무리 기본 행연산을 하여도 단위 행렬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해요.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해가 없거나 또는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집니다. 확대 행렬의 계수 행렬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되어지면은 명확한 자명한 해가 딱 한 쌍으로 존재해. 예를 들면 여기서는 x는 4, y는 5, z는 6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해서 x, y, z가 존재해. 그런데 이쪽이 별짓거리를 다 해서 조작을 해도 단위 행렬이 안 나온다.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? 첫 번째, 답이 없거나, 두 번째, 답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 경우요. 그러한 경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. 그래가지고 확대 행렬에서 계수 행렬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 짝대기 끄어놓은 우측 부분이 미지수에 대한 답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 행연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, 그걸 미리 알고 갑시다. 첫 번째, 일열 원소가 0 아닌 행을 아무거나 골라 1행에 놓는다 이렇게 해 놓았죠.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, 여기 보세요. 이러한 확대 행렬에서 일열을 봅시다. 일열을 보면은 이게 1, 이게 3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1행이나 2행이나 아무거나도 상관없이 맨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? 이러한 경우라면은 일열이 이쪽은 1인데 이쪽은 빵이잖아요. 이쪽이 빵일 적에는 반드시 일열이 0이 아닌 그 행을 맨 윗줄에다가 얹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. 즉 1행에다가 얹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.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1열부터 K열까지 계속 0인 행 중에서 제일 큰 K를 가진 행을 맨 아래로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글쎄 이거 한번 봅시다. 무슨 얘기인가. 자, 실례로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한번 봅시다. 지금 3개의 방정식이 있고 미지수가 x, y, z 3개죠. 이 3개를 확대 행렬 형태로 적어주면 이쪽이 0x이기 때문에 0, 1, 2 또 2, 1, 마이너스 1, 2, 1, 마이너스 1, 또 1, 마이너스 1, 1, 1,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. 물론 이제 우변은 3, 1, 5이기 때문에 짝대기 하나 꺼놓고 3, 1, 5 이렇게 적어준 것이 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확대 행렬 폼이다. 이것을 이 3가지의 행 조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쪽 계수 행렬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되게끔 조작을 해줘야 되겠지요. 기본 행 연산 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? 일열 원소가 0이 아닌 행을 아무거나 골라서 1행에 놓는다 그렇게 했죠. 고로 여기서 1열은 0, 2, 1이고 2열은 1, 1,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. 그러면은
일열이 0이 아닌 행이 몇 개가 있어? 2행하고 3행이 일열이 0이 아닌 행들이죠. 이럴 적에는 둘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갖고 맨 위에다가 놓는다 그 말이야. 그러면 맨 위에다 놓을 적에 어떤 것을 놓은 거에 좋냐면은 이걸 놓은 거에 좋습니까? 이걸 놓은 거에 좋습니까? 이걸 놓은 거에 더 좋죠. 왜 이걸 놓은 거에 더 좋아? 최종적으로 이쪽을 단위 행렬로 만들라 그래. 즉 이쪽을 1 되게끔 만들고 0, 0, 또 0, 1, 0, 0, 0, 1 그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미 1이 되어져 있는 얘를 맨 위로 얹어 놓은 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지요. 고로 1행하고 3행을 서로 바꿔주겠습니다.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. 즉 얘가 맨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얘가 맨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. 그 다음에 단위 행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 아래쪽을 먼저 봅니다. 자, 이쪽 2를 무엇이 되게끔 해야 되겠습니까? 제로가 되게끔 해야 되겠지요. 제로가 되게끔 하려면은 1행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주면은 얘가 제로가 되어지겠는가? 그것을 잘 봐야죠. 자, 이쪽이 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즉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서로 더해주면은 이것이 없어지겠죠. 즉 말해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2행을 더해 그 더한 그 결과를 2행으로 놓으면 되겠지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니까 0 되죠. 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냥 2죠. 그냥 2에다가 2를 더하면 3이죠. 이쪽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되죠.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0하고 1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9 그렇게 되어지죠. 고로 이제 이것을 제로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.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1 되게끔 만들거나 또는 이쪽을 0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. 그러면은 이쪽 2행을 전부 다 3분의 1로 곱해줘 버려도 상관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것을 다시 이 식으로 놓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0,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 그렇게 되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0,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 그렇게 되어지고 맨 위와 맨 아래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. 이제는 얘를 없애줘야 되겠죠.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항상 바로 그 윗줄을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즉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서로 더해주면 되어지겠습니까?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서로 더해주면은 이쪽이 0 되어지겠죠. 즉 말해서 이쪽도 0 되고 이쪽도 0 되고 그리 되어지겠죠. 만약에 얘를 0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1행하고 얘하고 합치면은 1 더하기 0은 1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쪽이 어때? 1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행을 사용을 해야 이쪽 0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쪽을 0 만들 수 있을 방법이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3행을 더해 그 결과를 3행으로 놓겠다 그 말이야. 고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0, 거기에다가 얘를 더하면은 0, 고로 0,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얘하고 더하면은 0,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얘하고 더하면은 3이 되어지죠.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얘하고 더하면은 6이 되어지죠. 이제 0, 0, 1, 0, 0, 3, 6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딱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? 이제는 이것 자체를 3분의 1을 다 곱해주면 이쪽이 드디어 1이 되어지겠죠. 고로 이쪽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겠습니다. 즉 3행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것을 다시 3행으로 놓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은 0, 0, 1, 2 그렇게 되어지죠. 고로 0, 0, 1, 2 그렇게 되어지고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. 이제 이 대각선 밑에 부분을 0으로 시켜줬잖아요. 단위 행렬로 만들려면 이제 이 대각선 위쪽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그럴 적에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.
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없애주거든요.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. 마이너스 1을 이쪽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어.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것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없애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? 얘하고 합친 것을 다시 이 식으로 놓게 되어지면은 얘가 0 되어지겠죠. 즉 말해서 3행에다가 2를 곱해 갖고 2행을 더해 준 것을 2행으로 놓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0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. 고로 얘하고 더하면 0, 얘하고 더하면은 1, 얘하고 더하면은 0, 얘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. 이 결과를 2행으로 놓겠다 그 말이죠. 그리고 맨 위에 것은 또 그대로 또 적어줬죠. 이제 얘하고 얘만 0 만들어주면은 이 개수의 행렬 자체가 단위 행렬로 되어지죠. 그러면은 얘를 0 만들어 주려면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걸로 만들어 준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그러면은 밑에 수식을 한 배 해가지고 일식하고 더해 준 것을 다시 일식으로 놔주면 되어지겠죠. 그래서 2행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1행을 더한 것을 다시 1행으로 넣겠다 그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더하면은 1, 또 얘하고 더하면은 0, 또 얘하고 더하면은 1, 또 얘하고 더하면은 4니까 이렇게 4죠. 그리고 얘하고 얘는 또 그대로 적어주죠. 이렇게. 그러면은 이제 얘만 없애주면 되겠죠. 얘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? 얘를 없애주려면은 얘의 좌측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어져 있는 행을 몇 배 해서 얘하고 더해줘야 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생기죠. 즉 말해서 얘를 없애려면은 얘보다 더 좌측에 있는 열들의 요소들이 전부 다 제로인 행을 골라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. 고로 얘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는 행이 이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즉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얘하고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1행으로 두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?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죠. 그러면 0, 0,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. 0, 0, 마이너스 1을 얘하고 합쳐주면은 1, 0, 0 그렇게 되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1, 0, 0 그렇게 되어지고 얘들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2죠.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면은 뭐요? 2가 되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대 행렬이 이런 형태로 나와졌고 그때의 개수 행렬이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야. 그러면 개수 행렬이 단위 행렬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을 다 구한 것과 같죠. 그러면 이 확대 행렬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? 단위 행렬 그대로 적어주고 초반에 확대 행렬 만드니라고 없애줬던 x, y, z 적어주고 이 짝대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에다 적어주면 되죠.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x죠. x는 2. 또 이렇게 곱하면은 y만 남죠. y는 마이너스 1. 또 이렇게 곱하면은 z만 남죠. z는 2. 그렇게 되어지죠. 이렇게 해서 기본 행연산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아무리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사용을 해도 개수 행렬이 단위 행렬로 안 나온 경우에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 경우라 했잖아요. 이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. 그래요.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. 이상입니다.